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승진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평생을 길 위에서 자비의 설법을 펼치셨고, 우리 부처님의 숭고한 정신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국가와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빛을 발하며 중생구제 원력을 실현해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기후위기부터 저출산, 고령화, 또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포함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 벗이 돼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진우 스님을 만나 뵙고 총무원장으로서 품고 계신 굳은 원력과 희망의 미래에 대한 말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원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불자님들과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불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자답게 부처님께 대한 신심을 갖추기만 한다면 충분히 난관을 극복하고 평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부처님께 다 맡기시고 마음을 일단 평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BBS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신 후로 얼마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총무원장으로 임기가 시작된 게 지난 9월 28일부터였는데요. 그날 새벽 조계사에서 홀로 108배를 하셨고, 예,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8배를 시작하신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글쎄요, 수행자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래는 지난 2010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오늘의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명상 글을 짧게 이렇게 새벽 한 5시 정도 돼서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누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수행자로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너무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수행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다짐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마다 그렇게 짧게 제 자신에게 이제 말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지난 9월 28일 임기 때까지 이제 해오다가 이제는 좀 소임에 좀 너무 좀 전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부처님께 아침마다 그 명상 대신 108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 중흥 을 위한 그런 이제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도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그런 뜻을 이제 또 함께 담아 있었습니다. 예, 원장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스님께서 추진하시는 불사 그리고 사업들이 다 잘 되시고 여법하게 봉행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처음으로 선거 없이 한국불교 4부대 중에 기대와 박수 속에 총무원장직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화합의 정신을 보여준 역사의 길이 남을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고, 또 지난 10월 5일 봉행된 취임법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빈과 대중이 참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어깨가 무겁진 않으실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겁죠. 예. 그동안 우리 불교가 중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단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이제 그 외부적인 포교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불교가 살아나야 되겠다. 예. 그리고 다시 포교를 중흥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종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한 곳에 모아져서 예. 이번에 단일 후보로 이렇게 추대하는 이제 잡음 없이 그렇게 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다 해서 저희 취임식에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러 오셨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종도들과 불자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교다운 불교다운 그러한 모습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저도 총무원장 취임식 날 영광스럽게도 식전 행사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 속에서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원장 스님을 맞아주시는 많은 스님들 또 불자님들을 보면서 한국 불교 중흥의 역사를 열어나가실 우리 원장 스님을 필두로 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소통, 포교, 교구 이 세 가지를 종단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 모두를 아우르는 첫 종책 사업으로 마을 부처님 바로 모시기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불식 때 원장 스님께서 쓰러져 계신 열암곡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울컥했습니다. 이 천년을 세우다라는 슬로건도 원장 스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던데 예, 첫 사업으로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작년에 전 원장 스님과 함께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약간 무심코 갔었는데, 현장을 보고 그때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랬습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운 부처님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 불국사 석굴암 조성한 시기와 거의 동시대인데요. 예. 크기도 크지만 정말 옆모습만 보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1000년이 넘은 그러한 부처님을 이대로 쓰러져 있는 채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불자로서도 물론 말이 안 되겠지만,
이거는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또 그 후손, 그 조성하는 후손으로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부끄러움이자 자존심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빨리 이제 빨리 부처님을 세워드려야 되겠고, 아울러서 이제 그 부처님을 천년을 쓰러져 있는 부처님을 이제 세움으로 해서 미래의 천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계하고 기약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구군 융창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리고 예. 아울러서 우리 불교 중흥이 다시 한번 다시 시작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이제 또 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조상의 의리 담겨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불자의 그러한 신심이 담겨 있는 부처님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불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절실한 세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상 곳곳에서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대 종교 지도자와 함께 합동 분향소에도 다녀오셨고, 또 조계사에서 별도로 희생 영가를 위한 추모 위령법회도 봉행하셨어요. 네. 원장 스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이제 어떤 가슴을 찔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제 희생된 것에 대해서 더욱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이제 7대 종교 지도자 분들과 함께 이제 참배를 했고요. 조문을 했고,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우리 종단에서 예.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가들을 빨리 천도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해야 할 일이구나 싶어서 지금 날짜를 잡아서 이제 지난 4일 날 예. 조계사에서 이제 천도 법회를 했는데, 위령 법회를 했는데요. 마침 또 뭐 대통령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셔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법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예. 어쨌든 뭐 이런 희생을 당한 다음에 조문을 하거나 뭐 법회를 연다거나 이것도 물론 뭐 소중한 일이긴 하나,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없도록 꼭 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각계각층이 좀 더 세세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원장 스님께서 새롭게 써나가실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말씀 좀 더 깊이 있게 청해 듣고 싶은데요. 원장 스님께서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단 운영의 3대 기조인 소통, 포교, 교구와도 통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 불교 중흥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심에 두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 포교, 그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것은 이제 포교일 텐데요. 예.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또 소통이 또 중요하겠고, 이제 교구는 우리가 뭐 신체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 구성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신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이제 부분 조건을 이루는 것이 이제 교구라고 생각해서 각자가 팔은 팔대로, 팔은 발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이듯이 교구도 또한 그런 한 몸으로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교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먼저 이 세 가지는 뭐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 뭐 먼저 한다기보다도 서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 가지이지만 하나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통이 가장 또 이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포교는 그거는 우리 불자로서는 그 지상 명령이고 지상 최대 과제입니다. 이제 포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중생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불교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 나 자신부터 성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리리타고 또 자타일시 성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건은 일체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스님, 식당에 가면은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대화를 하는 대신에 각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일이 많은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러한데 어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 정치적인 갈등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소통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소통은 이제 꼭 말을 주고받는다기보다도요.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불교의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서로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고 또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소통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따로 있고 말은 또 따로 하는,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확한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봐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잘 읽을 줄 알고 그걸 잘 알 수 있어야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봐서, 제가 말하는 소통은 그러한 이심전심의 기반을 두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이제 소통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의 마음을 잘 읽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자는 이제 다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통의 이유는 그렇게 잘 읽고 잘 알기만 하면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그만큼 나에게 또 반감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이제 그야말로 자비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소통은 가장 자비스러운 것이고, 그 자비스러운 것은 세상을 밝게 맑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사회, 그런 이제 불국 정토가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이제 소통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예, 진정한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불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우리 불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엮은 채 제발 걱정하지 마라. 저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요. 오늘 원장 스님 바로 옆에서 가르침을 들으니 참 영광입니다. 총무원장 소임 첫날 미래세대 청년포교 간담회를 여신 것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들을 만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있다고 진단을 일단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좀 노령층의 신도들이 불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게 뭐 잘못되거나 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젊은이들이 불교를 지금 모른다는 것이고요. 불교를 모른다는 것은 정신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뜻도 되고요. 젊은이들이 그러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이웃, 사회, 국가 전체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렇잖아도 뭐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자살률이 최고라고 하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요즘 젊은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서구 문명, 서구 물질들이 이렇게 전체를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자기만의 어떤 고통을 소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불교를 정확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불교라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에 부합되는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풀어서 전달이 돼서 상대가 충분히 그걸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앞으로 해소시켜야 되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먼저 만나야 된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지 어떤 상태에 지금 마음들이 놓여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하고 전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먼저 젊은이들을 먼저 보자고 한 것이죠. 앞으로 자주 볼 것입니다. 예, 원장 스님 말씀처럼 저희 불교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다면 저도 젊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교구에 대한 말씀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현재 조계종에는 25개의 교구가 있고 교구 본사가 있는데요. 이 교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구는 이제 뭐 우리 신체 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교구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그 기능과 또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 총무원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관장하거나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의 불교적인 어떤 관습, 불교 문화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그 각 교구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각 교구마다의 어떤 절의 역사 또는 문화적 내용물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 약간씩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특장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관리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그러한 장점들을 퇴색시킬 염려가 또 있고요. 그래서 각 교구마다의 특장점을 또 살리고 특성을 잘 살려서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불교에 맞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딜 가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교구마다의 특성을, 그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구 그 지역마다의 지역민들의 어떤 특성과 또 뭐 어떤 역사적 뭐 어떤 기질 뭐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그 교구에 있는 스님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그 교구에서 책임지고 포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것이 우리 총무원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교구에 맞는 모든 고난과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이관해서 교구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취임 전부터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또 릴레이 간담회도 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은 해 나갈 예정이시죠? 물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장 스님께서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고 하시면서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의 사활을 걸겠다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보다 진취적인 포교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포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 널리 전한다, 전법한다. 그게 이제 포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정확히만 알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특별한 기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부처님 법을 포교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어떻게 하면은 널리 알려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스스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겠는가는 측면에서 포교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중생구제의 기본 그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 포교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자로서의 자격도 없거니와 또 수행자로서 그 수행의 큰 결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교는 첫째, 둘째, 셋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포교를 해야 또 우리 불교가 살고 불교가 살아야 국민들이 평안하고 국민들이 평안해야 또 다시 또 불교가 흥왕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의상존하면서 그런 선순환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일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 스님 말씀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스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종교를 떠나서 명상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명상 힐링 센터도 구상하고 계시다고요? 예, 명상 힐링 치유 센터죠.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참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참선으로 이어져야 이제 완전한 이제 그 해탈을 이루는데 요즘은 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신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서양에서 명상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다시
역수입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만큼 예. 명상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 시대 때부터 그 명상이 이루어졌었고, 그 명상이 다른 말로 그게 바로 이제 선의입니다. 그 선이 지금까지는 이제 워낙 그 선의 그 내용이 깊고 너무나 그 신묘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그것도 굉장히 깊은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 이렇게만 적용되는 그 스님들의 이 행하는 그 수행법이 이제 참선이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현대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명상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참선을 가리켜서 스스로 선이 무엇인가를 알고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힘드니까, 예. 대신 그러면은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가벼운 명상법부터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좀 더 이제 접근성이 쉬워지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선을 좀 더 쉽고 현실적으로 만든 것이 명상으로, 그 명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 이제 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그러한 뭐 근심 걱정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뭐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기서 이제 상담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서 치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좀 더 가까이 접근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명상 힐링 치유 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게 이제 포교의 가장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런 명상센터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교구와 연계시켜서 산사 또는 템플스테이 또는 사찰 음식 등등의 어떤 불교와 사찰 문화를 접목시켜 가지고 좀 더 그런 명상,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 본사, 산사와 연계를 시키면 일반 사람들이 주말 같은 때나 이런 때 아무나 누구나 찾아서 명상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센터를 건립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주변에서 스님을 준비된 총무원장이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방금 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신 결과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종단 내부에서 큰 소임들을 많이 맡아오셨는데요. 특히 조계종의 제8대 교육원장으로서 또 인재 양성에 엄청난 공을 들이셨잖아요. 총무원장으로서 교육 부분에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예정이신지요? 글쎄요, 뭐 다행히 제가 이제 총무원장 되기 전에 교육원장을 좀 맡았는데요. 그때 정말 느낀 바가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법을 그 너무나 좋은 부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예.
그 전하는 분들이 보통 스님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스님들이 상대방에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공감해서 설득을 당해야 예. 불자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님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스님들이 일단 부처님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전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대개의 스님들이 이제 그런 능력들이 다 있겠지만 그야말로 일선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이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출가자 수가 조금 늘어야 되겠고 또 좋은 그런 출가자들이 능력 있는 출가자들이 또 특히 이제 젊은 출가자들이 많이 늘어서 부처님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부처님 법을 전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감응해서 바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포교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게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불교적 포교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출가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한 불교적인 핵심 정말 좋은 그런 법을 젊은이들에게 특히 전달해주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감응해서 출가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 그런 설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교육원과 함께 예. 그 길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한데요. 탈종교화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스님들도 예외가 아니실 텐데 승가복지를 위해서도 단단히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승가복지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노 스님들을 위해서 이제 요양원을 이제 건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요양원은 흡수해서 지금 곧 이제 우리 쪽에 종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스님들을 위해서 어떤 뭐 의료라든가 또는 뭐 여타의 어떤 복지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옛날하고는 굉장히 크게 이제 진작된 그런 이제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스님들은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 한 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예. 물론 이제 수행자로서 무소유 정신에 입각한 어떤 그러한 이제 고행은 뭐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수행에 있어서의 방해됨은 없어야 되겠다. 스스로 고행을 택해서 스스로 어떤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은 그는 이제 본인들의 자유지만 그래도 시스템적으로에 있어서의 복지 또는 수행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종단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할 때만이 일반 젊은 사람들이 출가하는 분들이 많이 좀 늘 것 같고요. 물론 뭐 그런 복지 때문에 뭐 출가를 뭐 망설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수행을 정확히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자기 토굴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거처, 저소 뭐 이런데 상당히 그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종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원장 스님께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데요. 얼마 전에 제발 걱정하지 마라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의 위안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원장 스님께서 직접 책 제목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처님 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게 되죠. 그게 이제 바로 뭐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는 현상을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이 연기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감정,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괴롭다, 또는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러한 것은 순전히 내 스스로 만든 감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감정이 현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기분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좋고 나쁜, 또 기쁘고 슬픈, 행복하고 불행한 그러한 감정 덩어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예. 생겨나는 것이죠, 감정이. 근데 이제 부처님은 내 안에 있는 소위 감정 덩어리, 그걸 이제 업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 업덩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해탈이고 성불이고, 또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업덩어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듣더라도 분별된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연기 현상 그대로 이제 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해가 뜨는구나, 해가 지면 해가 지는 것이 막 노을이 아름답다, 뭐 이쁘다, 또는 뭐 하늘에 뭐 비구름이 끼어서 뭐 기분이 안 좋다, 아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예. 현상은 현상일 뿐. 예. 그래서 좋고 나쁜 그 분별심을 없애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일어나는 모든 그 연기 현상, 인연 현상은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그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결과들이기 때문에, 예. 그걸 일찍 수긍하고 있는 그대로 봐버려라. 그래야 내 스스로 편안해진다, 걱정이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제발 걱정하지 말라는 글 속에 이제 다 이제 넣은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썼던 내용들이 예.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나온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고 이해만 잘 하시면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법, 요법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원장 스님께서 쓰신 제발 걱정하지 마라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서 참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책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짐을 덜게 되면서 업을 밝히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불자님들과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매일 글을 쓰셨고 또 온라인으로 나누시면서 마음 공부를 강조를 하셨는데 원장 스님께서 추진하시는 명상 힐링 치유센터 이런 원력 사업들이 평소 원장 스님의 생각과 소신과 철학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냥 하라란 제목의 글이 굉장히 오래 여운이 남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뤄지게 돼 있다. 굳건한 신심으로 전진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걱정, 근심 짊어지고 살아라. 원장 스님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죠? 어떤 이가 조주 스님을 한번 찾아와서 아이고 스님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아유 내려놓아라. 아니 제가 빈손으로 왔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럼 그냥 들고 있거라. 그런 이제 선화가 있거든요. 예. 이 조주 스님을 찾아온 수행자는 자기가 선물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다는 소리였는데 이제 조주 스님께서는 그 수행자 보고 내려놓아라. 근데 빈손으로 왔는데 뭘 내려놓는가?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그럼 들고 있거라.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선물을 안 가져왔다,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수행자는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있는 선물을 안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서 뭘 내려놓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들고 있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뜻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아까 연기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먼지 한 톨이라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 법계가 다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인드라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물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가 따로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게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라고 자꾸 규정을 짓는 데서 이제 트러블과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각자의 스트레스가 또 쌓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되는 게 이 사바세계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연기 현상은 다 그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그러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타부타 할 필요 없다. 그냥 모두 이제 부처님 청정법신이니까 우주 법계가 부처님한테 다 맡기면 된다. 연기에 다 맡기면 된다. 연기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연기, 움직이는 연기 현상을 보고 내가 좋다 싫다. 그럼 내 스스로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업장을 이제 멸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중생이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불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제 업장이 사라짐과 동시에 각자가 스스로 평안해진다. 그래서 그러한 연기와 인과에 대한 그런 신심을 갖지 않겠다. 굳이 그냥 나대로 내 멋대로 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래 살 수밖에 없죠.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한 걱정, 근심, 괴로움 자꾸 스스로 마음을 불편케 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을 연기와 인과법만 제대로만 알아도 스스로 평안해질 수 있다. 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공감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 스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것들도 정말 많으시지만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서의 행보는 또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각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면 좋겠고요. 또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므로 해서 진짜 불자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교하는 그러한 그 힘을 길러야 되겠고요. 우리 모든 종도와 우리 불자들은 전법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하는 것을 복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삼시라 그러잖아요. 예. 그 중에서 법보시가 최고잖아요. 예. 법보시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해서 그 전달받은 부처님 법을 전달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심을 내어서 스스로 결국 부처가 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보살 정신이고 그게 진정한 포교고 그게 진정한 자비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부처님 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포교하는 것이 최고의 제가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종무행정도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끌어 갈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종단이 좀 더 건실하고 정말 좋은 불교 종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신망과 존경받는 그러한 이제 종단으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예. 법보시가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저도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지금까지 다양한 소임을 맡으시면서 쌓아오신 경험을 토대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원장 스님, 저희 BBS 불교 방송이 내년에 개국 33주년을 맞습니다. 네네. 불교계 지상파 언론사로서 TV와 라디오를 아우르면서 부처님 법을 전 세계에 전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는데요. 평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다고요? 예, 33주년이면 뭐 32영신, 33관음이 됐구만요. 예. 자, 관음은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초월해서 소리를 본다.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듯이 예. 우리 방송의 소리는 곧 관음보살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이를테면 이제 부처님 법을 법문하고 설법하는 분이 뭐 몇십 명, 몇백 명, 뭐 많으면 몇천 명 모아놓고 설법 또는 법문을 했는데 지금은 한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전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그 시청자와 청취자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이야말로 최고의 포교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송은 불법을 전하는 정말 관세음보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방송에 종사하는 우리 BBS 모든 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어떤 수행자, 그 어떤 불제자보다도
우수하고 큰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포교사로서의 업무와 임무를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셔서 정말 이거야말로 법보시를 하는 그 주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BS는 앞으로도 우리 불교 중흥의 아주 그 전진기지, 그리고 그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같이 함께 그 포교의 일선에 서서 같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원장 스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관세음보살이 돼서 불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BBS 불교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잘 이끌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불자님들과 국민들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막도를 지나면 삼선도라는 그런 천상과 또 인간과 수라의 세계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 다음에는 반드시 또 평화로운 시기가 또 올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지금 조금만 고된 시간을 지나면 곧바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교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을 좀 더 키우시는 것이 훨씬 살아가는데 평안과 성취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연기법과 인과법을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인재 불자로서의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장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원장 스님께서 열어나가실 한국불교의 미래, 희망의 새 역사가 무척 기대되고요. 저도 불자로서 더욱 정진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 4부대조 모두가 꿈꾸는 불교를 반드시 이뤄주시리라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불교가 중흥하는데 제가 그 밑거름이 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